안녕하세요. 청원경찰 소식지 채용공고 분석 및 채용기간 분석 관련 분석팀 담당입니다. 앞으로 지원자 여러분들과 함께 채용공고의 상세 설명 및 분석 그리고 해당 기관에 관한 분석을 진행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좋은 성과 꼭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지방조달청 청원경찰 채용심에 관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는 2024년 5월 7일자로 게시가 되었고요. 채용 직종은 청원경찰, 인원 1명, 근무 부서는 인천지방조달청입니다. 담당 업무는 청사 및 시설물 방호, 청사 출입 통제 및 주야간 순찰, 청사 주차 질서 유지 및 민원인 안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용 시기는 2024년 7월 예정입니다. 네, 근무 형태는 주간, 당직, 비번 이렇게 4인 이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평일 주간일 경우 근무는 2인, 주간 1명, 당직 1명, 주간 근무자와 당직 근무자가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평일 야간과 휴일 근무는 당직 근무자가 혼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당 비비에서 주간일 때는 주간과 당직 근무자, 그리고 당직일 때는 주간 1명 또 당직 근무자, 비번일 때는 마찬가지로 주간 1명 당직 1명, 또 비번일 때도 주간 1명 당직 1명, 이렇게 주당 비비로 근무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휴일 근무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휴일일 경우, 주간일 경우에는 쉬는 근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정규 근무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고요.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직도 마찬가지로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공식 휴게 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응시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사항은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함을 말하고요. 우대사항은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서류 채점에 있어서 점수를 부여받기 위해서 우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점수가 차등 배점된다는 뜻입니다. 필수사항부터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국가공무원법상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이나 이중 국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제3조의 임용 자격 사항이 해당되어야 하고요. 그 임용 자격 사항에는 만 18세 이상인 자,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또 시력, 교정 시력을 포함해서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력을 필요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이 항목은 삭제된 규정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고요. 조달청으로 출근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대 요건입니다. 서류 전형에서만 적용을 받고요. 우대 사항은 직무 관련 동일 또는 유사 직종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유대하며 유사 직종은 경력의 80%만 인정받습니다. 동일 직종은 청원경찰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호직 공무원으로서 실무 경력을 말하고요. 유사 직종으로는 청원경찰 중에서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외의 기관의 청원경찰과 경비, 경호, 감시원으로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 군경력은 경력에서 제외되고요. 담당 업무가 경력 재직증명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무도단청은 2단 이상의 단청 중에 단일 단장만 인정을 하고요. 가장 유리한 단청 하나만 인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입니다. 일반 경비지도사와
응급구조사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을 때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 때 점수를 차등 배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경력 증명서 관련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요.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력서 등에 기재가 된다 하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또 제출된 증명서는 근무 기간, 소속 및 직위, 직급이죠. 담당 업무의 구체적 내용, 무슨 일을 했는지, 경비를 했는지, 방호를 했는지, 그리고 상근 여부, 정규 시간으로 근무를 했는지, 시간제거나 비상근일 경우에 정기적으로 어떤 시간에 근무를 했는지 이런 증빙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또 발급자가 담당자죠. 인사 담당자일 텐데 인사 담당자의 사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연락처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급기간에 직인 있어야 되고요. 담당 업무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경비 근무, 경비 방호, 감시원, 청원경찰 이러한 직무를 명시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증빙 서류는 사본으로도 제출 가능하고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오래돼 가지고 폐업했을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은 홈택스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을 발급하실 수 있고요. 또는 4대 보험 자격특실 이력 확인서니까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소득금액 증명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세 가지를 제출하시면 폐업회사인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 방법 및 일정입니다. 서류 전형은 응시자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해가지고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적격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는 소극적 전형입니다.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1명 채용을 하기 때문에 5명이 최종 면접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모두 서류 전형 합격자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정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요. 다음으로 청원경찰 직무기술서입니다. 청원경찰 직무기술서는 직무수행 계획표를 작성하실 때 이 기술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주요 업무와 필요 역량, 필요 지식, 필수 요건이나 우대 요건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위에 세 가지 주요 업무,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 기반을 토대로 직무 수행 계획서를 차례차례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사 및 시설물 방호, 청사 출입 통제 및 주야간 순찰, 청사 주차 질서, 유지 및 민원인 안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와 관련된 계획을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청사 및 시설물 방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청사 출입 통제 및 주야간 순찰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청사 주차 질서, 유지 및 민원 안내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또 어떻게 수행하실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또 필요 역량이 있죠. 공통 역량 반드시 필요하겠죠. 공직 윤리, 공직 의식, 고객 지향 마인드 이런 것들을 살펴서 고객 지향 마인드라는 것이 곧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직 윤리는 청렴 그리고 뭐 정직 이런 걸 뜻하고요. 공직 의식 청렴하고 다 연관돼 있죠. 이런 의식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유지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급별 역량, 상황 인식, 판단력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겠다. 그리고 팀워크, 팀들과 불화나 팀들과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서로의 불화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면 좋겠죠. 또 위기 대처 능력, 어떤 특정 위기스러운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마찬가지로 위기대처 능력과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다 연결되는데요. 전문성이라는 것도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처음경찰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또 어떻게 사고를 가지겠다. 이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지식, 처원경찰 직무 수행을 위한 처원경찰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 그리고 청사 및 시설물 방호 등 직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경비 지식, 이 두 가지인데요. 처원경찰법에 근거해서 직무 수행에 있어 따르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법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대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며 만약에 일어날 위험 발생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적법하게 신분을 밝히고 뭐 불신 검문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소지품 검사할 때 주머니를 툭툭 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 이런 상세한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기재해 주시면 좀 더 관련 법 이해에 있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심사에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채용 공고상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해되지 않으시거나 좀 더 상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천지방조달청 조달청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조달청에 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지방조달청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조달청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과 다 연관이 되고 또 조달청에 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가신다면 면접관들에 의한 질문 공격에도 여러분이 거침없이 대답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조달청, 여러분 조달청을 아셨나요? 조달청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테고요. 또 이쪽 분야나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카페나 이런 채용 공고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조달청이라는 단어만은 생소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달청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신 분은 지원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조달청 이제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외에서 조달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고객이 원하는 이 고객이라는 것도 공공기관입니다. 수요기관이 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시설공사 제공하고요. 또 조달 지원 사업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비축기지 운영입니다. 주요 원자재라는 것도 철, 금속, 구리, 알루미늄 등 고가 금속물을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이 변동에 따른 이런 긴급한 시기에 수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 등이나 이런 시행사가 조기에 적절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적기 비축 방출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조달청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를 합니다. 약 23조 원에 상당하는 정부 보유 물품을 관리하고 또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토지 비축,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상황 점검 등 이런 감시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요. 나르장터, 마지막으로 나르장터 운영을 관리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수요기관, 공공기관이죠.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이런 공사에 관련해서 입찰 공고를 내면 일반 업체들이 투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통해서 국가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를 내야 되고, 공고를 통해서 모든 업체들에게 평등하게 업체 등록하는 업체에 한해서 기회를 주고, 그 중에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한테 기회를 주고, 기회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절차를 해주는 중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 조달청의 개요. 공공기관, 수요기관이죠. 반드시 공공기관이 필요하는 물품 용역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외에서 조달 공급하는 역할과 또 수요기관이 원하는 시설공사, 토탈 서비스 제공, 또 조달 지원 사업 수행을 같이 한다. 다음 주요 원자재 비축 사업 운영, 원자재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의 적기 비축 및 방출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약 23조 원 상당의 정부 보유 물품 관리, 그리고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이쯤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공공기관 입찰 정보 통합 공고 등 공공전자조달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오늘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에 관해 채용 공고와 기간에 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용 공고가 뜨면 단순히 채용 공고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채용 공고에 모든 게 힌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공고한 채용 공고에 모든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뜨림 없이 실수하지 않도록 살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실수 없이 지원을 하시고 또 서류 준비부터 해서 면접까지, 또 면접도 하나의 시험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면접 준비한 이만에 있어서 이런 기관에 대한 분석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숙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또 첫 강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이렇게 하면서도 또 빠뜨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또 댓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준비하고 준비된 자만이 반드시 최종 합격을 거머쥘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